저 따라 읽기 굉장히 필요하고 효과 있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러한 학습으로 믿고 있고 또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기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6살, 7살 또는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책 읽어봐라라는 것만큼 부담 가는 얘기도 없어요. 특히나 반에 여러 학생들이 있거나 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읽어보라라고 하는 것만큼 부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스포드 펜이나 세이펜 같이 또는 이런 CD를 틀어줘서 자연스럽게 따라 읽기만 하면 된다면 그 학습에 대해서 불안감이 확 내려가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Oxford Reading Tree와 같이 따라 읽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학습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지 1, 2 때는 그 리딩을 직접 눈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서 읽는 건지 그냥 나오는 데 따라하는 건지 큰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따라 읽기 쭉 하라 그랬어요. 어떤 단어는 자기가 실제로 아니까 읽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들어서 나오는 대로 소리만 따라하는 거겠죠. 그런데 읽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1년, 2년 한다고 봤을 때 매일같이 찍어서 읽고 찍어서 읽다 보면 그래서 Oxford Reading Tree 같은 경우에 아이가 스테이지 1에서 시작해서 스테이지 한 3나 4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아이가 읽기 시작합니다. 옥스퍼드 펜으로 찍어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하는 것 같지만 멈추고 한번 읽어봐 해도 제법 읽어내게 되고요. 리딩 트리 한 6이나 7쯤 되면 그냥 없이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옥스퍼드 리딩 트리 한 9까지도 가능하면 따라 읽도록 하시는 게 아이가 장기적으로 책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저니스 같은 이런 미국 교과서도 CD가 나오니까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가급적 따라 읽게 해주시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이가 오랫동안 책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에 혼자의 힘으로 읽어보라 하시면 훨씬 부담이 적게 잘 읽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가 영어 공부를 이제 한 1년 차, 2년 차 정도 한 그런 영유 학생이라면 또는 영어 방과후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특히 읽기에 정성을 들여야 할 시기예요. 이럴 때 부담을 주지 않고 꾸준히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습관이죠. 그래서 따라 읽기,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좋은 공부 되겠고요. 이때에는 중간에 단어 콕 집어서 요 단어 읽어봐. 이거 무슨 뜻이야? 꼬치꼬치 안 묻고 일단 쭉 따라 읽는 습관을 가지고 혼자서 책 읽기를 수행해낼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읽기가 왜 중요하냐? 따라 읽기를 통해서 발음이 상당히 교정된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따라 읽기를 통해서 아이의 억양, 강세 그리고 뉘앙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상당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cucumber이란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고 계신가요? 오이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오이라고 하시나요? 서울말을 쓰시는 분들은 오이라고 해서 균등한 길이와 균등한 강세로 말씀하시겠지만 저처럼 대구 사람,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오이라고 합니다. 오가 짧고 강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어는 이 강세가 존재하고요. 똑같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원어민에게 읽어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리듬감이 있고 강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도 아이들이 훨씬 운율을 맛깔스럽게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읽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억양을 가지는 거, 억양을 제대로 배우는 거, 강세의 위치를 알면서 따라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 가보면 그것이 미국인지 뭐 캐나다인지 영국인지 뭐 호주인지 기타 어떤 나라에 일지라도 그 나라만의 사투리가 있고 또 억양 차이가 있어요. 미국 얼마나 큰 나라인데 사투리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런 발음들이 섞이겠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강세의 위치가 사람들을 대화할 때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 읽기를 통해서 어떠한 리듬감으로 어디에 강세를 주어가면서 읽어야 하는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이유의 두 번째 서브로 보자면
뉘앙스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이 막 어지럽혀져 있을 때 엄마가 들어오셔서 "잘한다."라는 거는 야단치는 "잘한다"죠. "그래서 되겠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영어에서 배워야 합니다. 동화책을 읽으면서 옥스퍼드 리딩 트리를 보면서 저니스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올바른 억양으로 읽을 수 있어야만 글을 읽을 때도 이 내가 읽는 내용의 흐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읽기 해 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따라 읽기를 하면 발음이 좋아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정리드리겠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말하는 발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귀에 잘 들리는 그런 발음을 얘기할 때는 조음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 마, 파, 와, BMPW 같은 경우는 입술 두 개가 모여서 나는 소리죠. the, FV, the 이빨 사이 발음. 그리고 윗니 뒤에서는 와 같은 발음들이 납니다. 이러한 발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가르쳐야 발음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그냥 마냥 따라한다고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발음을 해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 발음들을 계속 교정받으면서 크니까 원어민들도 발음이 정확한 것이 되겠지요. 이것을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정확한 발음이 자리 잡힌다. 그게 되는 발음도 있지만 안 되는 발음이 서너 가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말은 어색한 외국인의 말이 됩니다. 하지만 억양이 잡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묻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면 발음은 저절로 고쳐진다. 한 70% 정도만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 부분이고요. 따라 읽기 아이가 영유 과정 또는 방과후 과정으로 지금 영유아라면 꼭 해줘야 되는 학습이고요.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아이가 따라와 줄 수 있다면 가능한 반복해서 따라 읽기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